안녕하세요. 박소진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개관을 하지 않은 그 미술관이라 네, 수집까지만 하고 활용은 현재 계획 이제 예정 계획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30분을 맞추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진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진미술관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어질 예정이고요. 이제 도봉구 창동 1-7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 미술관 바로 옆이 이제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이라 그래서 이제 미술관이 두 개, 과학관과 미술관이 같이 이제 있는 형태고 지하 주차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 부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사업 내용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체 친화적인 공공 사진 미술관을 건립한다가 이제 목적에 있고요. 원래는 2014년부터 이제 이 계획을 짜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건립자문위원회라던가 소장품 수집 관련 자문 그리고 뭐 실무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제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개관을 올해 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산하에서 문화본부 박물관과 미술관 조성팀에서 이제 이 미술관 건립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다음 주면 이제 명함을 새로 바꿔야 돼요. 그 명함 많이 갖고 왔거든요. 빨리 써야 돼서. 네, 서울시립미술관 산하로 이제 조직 이동이 돼 가고 있고 이제 조직 이동이 되면서 미술관의 기능이라든지 수집을 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조화시킬 건지 이런 것들에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는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의 계획으로 시범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2025년부터는 이제 미술관 산하의 기관으로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들어가시면은 저희 층고가 상당히 높게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난주까지 이제 현장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의 1990 건축사와 이제 해외의 건축가 물라덴 야드리치라는 건축가가 같이 설계를 해서요. 이 프레임 그리고 이 세로로 연결되는 이것들이 이제 특징이라서 이 바깥 패널, 외장 패널들에 신경을 써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놀러 오세요. 내부는 이제 전시실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 시설을 전체를 보면은 지하 2층에는 수장고가 있고요. 수장고 층이 굉장히 높아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필름 수장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은 웰컴 존이라 그래서 북샵이랑 카페 그리고 이제 안내 데스크가 들어오고요. 2, 3층이 이제 전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4층이 이제 사무실과 교육실, 디지털 랩실, 암실 그리고 도서 자료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관련된 것만 좀 갖고 왔는데요. 내부 시설 4층의 경우에는 이제 사무 공간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연구 공간과 교육 공간으로 나누어서 이제 연구 공간에는 자료실이 들어오는데 도서 자료실 사진 중심의 전문 자료관이 들어올 예정이고 특수 자료실 안에는 이제 수집된 어떤 자료들 중에 좀 귀한 자료들을 이제 예약제를 받아서 이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교육 공간은 이제 저희가 사진 매체에 집중된 공공미술관이다 보니 암실이나 편집실, 스튜디오 그리고 교육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료실인데요. 이렇게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에 이제 수장고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수장고인데요. 좌측 왼쪽 빨간색은 이제 일반적인 작품 수장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곳은 필름 전문 수장고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장고는 기본적으로 15도에 습도 50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 네, 수장고고 오른쪽 필름 수장고는 이제 0도에서 습도 30%로 이제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 수장고 짓기 전에 서울기록원도 와서 네,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수장고 바깥으로는 완충 공간이 있어서 계속 제가 너무 가까이 온도 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좀 완충해 줄 수 있는 트랜지션 룸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도 상에서 이제 저희가 박물관과 산하에서 사업소인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이제 이관이 되면서 북서울 미술관 산하의 5급 기관으로 이제 개관을 하게 됩니다. 앞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래 서울이 박물관 미술관 도시 서울이라 그래서 서울시 내에 여러 곳의 박물관과 여러 곳의 미술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제 서울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기존보다. 그래서 지역문화 그 불균형 해소 때문에 미술관과 박물관을 좀 짓자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됐고 미술관은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 주체로 이제 되면서 평창동에 있는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가 먼저 작년에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천구 쪽에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 개관을 하는데요. 이쪽은 뉴미디어와 지역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형 분관 미술관이 서울시립미술관의 기조로 가져가다 보니까 분관과 본관의 기능 그리고 소장품의 수집, 예술자료의 수집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 시점의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술 아카이브과가 생김으로써 이 기존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수집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어떤 과가 직제가 이제 나눠지고 기능들이 좀 개편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수집을 하고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의 자료는 이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는 법의 아래 이제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박물관 자료와 미술관 자료 제2조 3번과 4번을 보시면 박물관 자료와 미술관 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사진은 왜 사진 박물관이 아니고 사진 미술관으로 갔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관 자료에서 이후에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사진이 매체적 특성으로 모든 곳에 다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자료와 작품을 분리하는 층이나 그게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관 박물관법 아래에 있어서 이제 자료 수집의 원칙이나 안전관리 매뉴얼의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궁금하시면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작품과 자료,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건 작품이 되고 어떤 건 자료가 되나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과 자료의 차이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각 기관에서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기술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이거 작가명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고 작품명, 제작 연도, 재료, 규격, 부문, 관리번호, 전시 상태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록원일까요? 박물관일까요? 미술관일까요? 미술관입니다. 왜냐하면 작가명과 재료 그리고 제작 연도에 있어서 실제 기록물이 생성된 그러니까 작품이 생성된 연도와 인화 연도가 이제 따로따로 명기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사진을 검색을 한 건데요.
재질, 분류, 크기, 소장품 번호, 명칭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박물관입니다. 관리 번호에 너무 써 있는데 차마 지우질 못했네요. 네, 이거는 서울기록원입니다. 역시 기록원답게 기본 정보나 상세 정보가 아주 상세히 되어 있지만 여기 작가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산자가 기관으로 돼 있죠. 근데 기관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기관에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었을 텐데 실제 생산자명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희 사진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하다 보면 공보실이나 이런 곳에서 일하시던 사진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 그분들이 찍은 사진은 기록원의 사진이냐 사진미술관의 사진이냐 이런 약간 탐정놀이를 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미술관의 수집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매체에 대한 연구, 작가, 작품, 시대에 대한 연구를 이제 동일하게 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연계 기능인 수집이나 전시, 교육, 출판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위에서 결국 근간이 되는 아카이브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크게는 소장 작품, 예술 자료, 기관 자료, 도서 자료로 이제 구분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사실 연구의 근간이 되는 이 소장품들을 수집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 만들어진 미술관이다 보니까 어떤 소장품을 수집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래서 연구가 이제 한 4년, 5년에 걸쳐서 이제 네,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연구를 토대로 투트랙으로 이제 면담과 수집이 실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다 올해까지 5차례 이제 수집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판단한 작가를 시작으로 이제 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 해제 연구에 따라서 디스크립션이나 혹은 뭐 형태, 유형 이런 것들을 또 좀 더 세분화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국 사진사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서양 미술사, 한국 미술사, 근현대 미술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 사진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구된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보여드린 1978년에 이제 사진에 관련된 그 미술사적 그 기조가 한번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1999년 그리고 아마 작년인가 그 한번 또 이 기존의 한국 사진사를 또 조금 바꿔서 낸 또 사진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소장품 수립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실제 수집을 어떤 걸 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는 이제 주요 국공립 기관의 사진 소장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유관기관의 국내 사진 작품만 이제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사진 소장품별로 제작연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성별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 저희의 모 기관이들 서울시립미술관의 작가별로 작가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사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 사진 문화사는 어떤지, 사진 제도사는 어떤지, 사진의 미술사는 어떤지 그런 구분들이 조금 되어야지 저희가 수집을 하거나 나중에 분류를 하거나 할 때도 이제 용이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부터 한국에 사진이 들어왔나부터 시작을 이제 해서 연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진 매체에서는 사실 이제 자료로서의 사진, 기록으로서의 사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록원이나 혹은 역사박물관이나 이제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유리건판 사진들이 있고 또 사진가들의 기록 사진이 있고 또 공보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고 이렇게 모든 기관에 다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술로서의 사진은 언제부터로 시작을 봐야 되나가 이제 또 저희가 그 연구 과정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제 예술로서의 사진에서 이렇게 예술로서의 사진 도입기를 저희가 거꾸로 보자면 역사전이나 기획전 그리고 개인전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어떤 출판물이나 잡지에서 어떤 공모사항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작가들이 활동을 했는지를 이제 쭉 매트리스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된 사람들 중에 어느 시대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를 이제 순위를 정리를 해서 리드 파일로 개별 작가들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개별 사진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사진의 그룹 대상의 작가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내용들은 이제 이따 끝나고 밑에 내려가시면 사진관협 현상소라는 그 기획 전시를 지금 계속 기록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또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 5년 동안 연구한 걸 바탕으로 자료들을 이제 제 작품과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이제 성두경, 이형록, 정희섭, 뭐 이은주 작가 그리고 2021년도에는 뭐 이민식, 홍중태, 황규태, 문선호, 박영숙, 임양자, 정양자, 류기성 같은 이제 잘 아시는 작가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국 사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따 유의사항을 좀 보시면 여기에 뭐 젤라틴 실버 프린트, 시바크롬 프린트, 이제 뭐 C 프린트 이런 식으로 프린트 기법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미술관의 보존 처리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수집에는 2022년도고 구본창 선생님 저희의 소집품이 이제 또 얼마 전에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서 또 성황리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정해창 작가의 경우는 1920년대 예술로서의 사진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초기 작가입니다. 20년대 사진인데 셀프 포트레이트를 저렇게 찍었어요. 멋있잖아요. 요즘 인생 네컷이라고 저희 막 얘기하는데 네, 1928년인가 네, 처음 개인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젤라틴 실버 프린트인데 저 옆에 보면은 파이버 베이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젤라틴 실버 프린트라도 이제 유제나 뭐 지류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르고요. 그리고 4차 수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경모 선생님 그리고 이정진 작가님 요즘 해외에서 많이 이제 알려진 선생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진이 좀 특이한 게 한지에 사진을 인화하고 배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차 수집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해창, 이경재, 이혜택, 최재영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김천길 작가님이 계십니다. 네, 5차 수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화 기술을 하기 전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이 사실은 누군가는 이거는 역사박물관에 가 있어도 되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품 수집을 이제 건건히 면담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사진 작품 저희는 지금 이제 프린트된 것들 이제 물성이 있는 걸 일단 작품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필름이라든지 자료 리플렛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디지털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보존 처리의 문제 때문에 모든 작품은 들여오면 일단 디지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품 관련된 보존 연구도 이제 지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사진 같은 경우는 필름도 있고 유리 건판도 있고 뭐 이거저거 많고 필름 안에서도 어떤 필름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거는 어떤 색깔이 좀 더 강하고 뭐 푸른 톤이 더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고 이제 재료별로 유형별 취급 방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서는 이제 늘 작품을 대여하거나 뭐 이렇게 보존하거나 혹은 뭐 전시하거나 하는 역할들이 많으니까 컨디션 리포트를 잘 쓰고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수집된 사진과 앞으로 수집될 사진의 이제 형태별 프로세스를 좀 나눠서 이제 뭐 프린트된 것, 프린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프린트에 마운팅된 것들 그리고 스크랩 북채 들어온 것들 뭐 인쇄물들 이런 게 있고 프로세스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젤라틴, 콜로디온 유리연판, 슬라이드, 나이트레이트,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터 슬라이드 굉장히 필름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 보존 지침을 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도서 자료들이 이제 수집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화 기술 발표인데 제가 아직 정리화 기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리화 기술을 해야 되나 고민을 이제 한때 저도 이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작품과 자료를 분류하는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 수집이나 관리 규칙 그리고 보존 서고나 그리고 수장고의 매뉴얼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도서가 있는데 사실은 사진에서 도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매체와 다르게 사진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사진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층위로 도서와 다른 층위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의 여러 그 뭐랄까요 도록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서비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모기관을 조금 따르게 될 것 같은데 저희 미술관 내 작품이나 자료 수집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립미술관이 있고 시립미술관 산하로 이제 이렇게 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 과 안에 수집연구과와 미술 아카이브 과가 이제 본관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과에서 소장 작품을 수집하고 예술 자료를 수집하는 수집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5급 기관인데 수집 미술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집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직제적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직제적 기능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미술관이 그러니까 아카이브죠. 쉽게 말하면 예술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그 시대적 때에 다다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미술관이 이제 작품 중심의 수집에서 작품과 자료로 수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2022년에 서울 시립미술 아카이브를 만들면서 그 수집 기능에 대한 조례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미술관 미술관 작품 수집이었다면 이제는 미술관 자료 수집으로 바뀌었고 수집 연구과와 미술 아카이브의 차이점이 이제 그 안에서 비롯되는데요. 소장 수집 연구과라는 기존에 있었던 상위 기관에서는 미술관 자료 안에서 소장 작품과 소장 자료 둘 다 이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로 생긴 하위라고 하긴 좀 그렇죠. 같은 직제이긴 한데 새로 생긴 기관인 미술 아카이브에서는 소장 자료를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소장 자료 안에 있는 것들은 기관 자료라던가 이제 작가의 예술 자료, 그러니까 작품 외의 기타 자료를 이제 미술 아카이브과에서 기능하게 되는 거죠. 네, 빨리 하라고 하네요. 큰일 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다릅니다. 수집연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장작품 관리 시스템과 미술 아카이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트 아카이브 시스템, 아트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미술 아카이브는 아트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디지털 이렇게 서비스하는 서비스 시스템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능이 다릅니다. 시립미술관 그리고 이거는 미술 아카이브입니다. 네, 제 마음이 막 불안해져. 네, 그래서 미술관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진미술관은 어디로 작품과 자료를 같이 수집하고 있는데 어디로 넣어야 되냐 이제 이게 요즘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미술관 시스템 통폐합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따로 사진 특성을 살린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그 아카이브는 아마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와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수집연구과의 소장품 시스템으로 나눠져서 아마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이제 서비스를 할 때는 이렇게 미술 아카이브과 같이 컬렉션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컬렉션 단위로 진행이 되면 이제 이렇게 작가에 대한 해제가 좀 나오고 계층 구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시리즈와 뭐 서브 시리즈 그리고 파일권 뭐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이제 강원구 작가님의 예를 들어보면 계층 구조가 이렇게 되고 이제 분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술 자료 그리고 얘는 이제 작품.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 파일이 나오면 그 밑에 전거 시스템으로 이제 뭐 다른 뭐 다른 기관이나 혹은 다른 전시회랑 또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가져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이 연결이 되고 밑에 정거 레코드로 이제 인물이나 단체 사건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분류하고 중간에 유형별 형태별 분류를 할 때 사진 특화된 이제 사진 특화 이제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게 돼요. 사진, 필름, 장비, 재료, 문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사이에 이제 지지체는 무엇인지 프로세스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모르셨죠? 네,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문제는 사진을 보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희가 이제 다 전화를 해봤는데 사진 보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밖에 없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다 보존하진 못하시고 계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보존 처리에 대한 걸 여쭙기 위해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네, 저희에게 이제 보존 연구를 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에는 사실 이 전문적인 사진 전문적인 보존 과학을 할 수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 한 뭐 한두 두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 사진 매체의 특성이 기술이나 표현 사이, 작품과 자료, 예술과 기록,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 진짜냐 거짓이냐 뭐 이런 사이에 있어요. 저희가 초기에 이제 처음에 사진 문화사를 연구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사진가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것들이 촬영됐고 어떤 협회에 갔고 근데 동일하게 문화재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수집을 하면서도 아 이건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고 기술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어떤 걸 서비스하기를 원하는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변화된 사진 안에서 보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매체라는 게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사실은 매체이고 시청각 기록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자료 네, 작품인데요. 그래서 미술관이나 기록원이나 도서관이나 박물관 모두 각자가 사실 사진 매체에 좀 다르게 생각해서 구조를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이란 매체는 어떤 것인가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시는 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네, 그 필름을 태운 또 자료도 있습니다. 이게 점점 예술 표현적 특성이 늘어나면서 필름을 가지고 태우고 인화질을 태우고 덧붙이고 씌우고 이러다 보니까 보존을 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점점점 가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